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축구 토토 30회차 최종 픽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2월 된 금액이 있어서 1등 당첨금은 대략 20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이번 차수가 너무 한쪽으로 몰리는 경기들이 많아서 굉장히 의심스러운 회차입니다. 어쨌든 지난 평일에 제가 올려드린 픽은 경기력만 가지고 분석해서 올려드린 영상들이고, 이번 최종 픽에서는 경기력도 경기력이지만 지금까지 회차보다 배당에 대한 분석을 많이 최종 픽에 반영을 했습니다. 경기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경기력 중심의 분석은 전에 올려드린 K리그와 프리미어리그 성공유 영상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축구토토 30회차 최종 픽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프로토로 토토하자 2회차 조합 픽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전북 대 성남. 전북은 울산과 경기에서 3대0으로 완승을 거두면서 리그 선두로 복귀를 했습니다. 전북은 지금 로페즈 선수의 폼이 굉장히 좋고, 울산과의 경기에서 보셨듯이 전방에서 상대편 골키퍼까지 압박을 해주면서 수비 라인의 약점을 상대 진영부터의 압박을 통해서 공격으로 수비를 보완하는 축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성남은 선수비 후역습 스타일인데, 전북의 압박 축구와 성남의 수비 축구 중에 누가 더 장점이냐 따져보면 제가 볼 땐 전북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과의 재밌는 상대 전적이 보이는데, 성남이 홈일 때는 무승부를 기록하는 추세고 전북이 홈일 때는 전북이 승으로 가는 결과가 패턴으로 보이더라고요. 또한 배당도 전북 승에 1.31을 주면서 전북 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전북의 단통 승 드립니다. 이번 경기 울산 대 상무. 울산은 전북과 경기에서 3대0으로 대패를 하면서 리그 2위로 내려앉았어요. 반면에 상무는 포항과의 경기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3연승을 기록하면서 리그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상무는 공격 라인에 박용지 선수가 굉장히 폼이 좋아 보이는데, 이번 울산과의 어웨이 경기에 윤빛가람 선수는 출전을 못합니다. 윤빛가람 선수의 출전 불가는 상무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국내 배당, 무승부 배당이 3.15, 즉 은근히 이게 자주 맞아떨어지는 배당이고, 전체적인 경기력 면이나 스쿼드 면에서는 울산의 승으로 가는 게 맞지만 페널티킥이라든지 퇴장 같은 변수가 생긴다면 또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직접 맞대결 울산 홈에서 2대2로 상무와 비겼다는 점이 굉장히 좀 걸리는 부분이고, 최근 3연승으로 상승세인 상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울산의 승무 투픽드립니다. 3번 경기 대구 대 강원. 대구는 경남과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 대세가 라인이죠. 김대원, 세징야, 에드가 라인을 앞세워서 미들 진영부터 왕성한 움직임으로 경남을 압박하는 모습이었어요. 홈에서 오랜만에 승리를 가져온 대구고, 이번 상대 강원과의 승점이 2점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대구가 6위, 강원이 현재 4위를 기록 중이죠. 대구와 강원의 축구를 보면 상성에서 대구가 앞선다고 봅니다. 대구나 강원 둘 다 미들진부터 만들어가는 축구를 하는데, 에드가 세징야 김대원의 대구 라인이 정조국, 조재환, 김지현 라인보다는 메리트가 더 있어 보이고, 골키퍼도 대구가 더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 상대 전적 1승 1무로 대구가 앞서 있고, 배당 또한 대구의 승을 향해 있어 저는 이 경기 대구의 단통 승드립니다. 4번 경기 노리치 대 첼시. 노리치는 지난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테무 푸키의 해트트릭을 앞세워서 3대1로 압승을 거뒀어요. 테무 푸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테무 푸키가 해결을 해주고 있다는 게 큰 장점인데, 푸키의 단점은 느린 스피드와 모든 공격 상황에서 혼자 해결하려고 동료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노리치 단점이 팀 크루 골키퍼가 굉장히 상대편 슛을 불안하게 막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고, 수비수들이 수비 복귀 시에 자기 위치를 찾아가는 게 좀 느린 편이라고 생각이 돼요. 반면에 첼시는 지난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리그 개막 후 2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골 찬스는 많이 만들어 가는데 결정력에 있어서 잘 풀리지가 않는 느낌이에요. 어쨌든 제가 볼 때 노리치는 첼시를 상대로 승리를 챙기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첼시의 센터백 2명은 공격 시에도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노리치가 역습을 오는 상황이 오더라도 사이드로 치고 들어갈 수밖에 없고,
크로스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노리치의 공격 라인에 장신인 선수가 없기 때문에 그닥 위협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첼시가 전 경기 레스터시티와 경기에서 먹힌 골이 키가 큰 은디디 선수한테 세트피스 상황에서 헤딩골을 먹힌 거죠. 그만큼 푸키처럼 필드에서 자세 잡고 하는 슈팅으로는 첼시의 수비진을 뚫을 수 없어 보이고 첼시의 공격진 지루, 페드로, 마운트 선수들은 언제든지 골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배당 또한 노리치의 승과는 거리가 먼 배당이 떴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노리치의 단통 패드립니다. 5번 경기 브라이턴 대 사우스햄튼. 브라이턴은 와포드를 3대 0으로 완파를 하고 웨스트햄과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지난 시즌 17위에 브라이턴 경기력과는 다른 행보를 걷고 있어요. 지금 브라이턴의 승리에 50% 투표율이 몰리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경기가 저한테는 역배 냄새가 강하게 나는 경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우스햄튼전에는 브라이턴이 승리를 가져가지 못할 것으로 보여요. 사우스햄튼의 레드몬드와 채 아담스가 살아나고 있고 전 경기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전방부터 리버풀을 압박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2대1로 패배를 하긴 했는데 찬스나 경기 주도면에 있어서는 사우스햄튼이 번니와의 3대0 패배 때 보여준 무기력한 경기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개막 후 2연패 중인 사우스햄튼에게는 이번 브라이튼전이 승리를 챙길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요. 배당으로 봐서는 브라이턴의 승이나 무에 기울지만 저는 이 경기는 경기력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브라이턴의 무, 패, 투픽 드립니다. 6번 경기 맨유 대 크리스탈. 맨유는 지난 울버햄튼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활동량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전체적으로 자기 실력들을 너무 믿고 있어서 열심히 뛰지를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번 경기는 홈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원정에서의 경기력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대편 크리스탈 팰리스는 지금 리그 개막하고 1무 1패인데 지금 중요한 건 골을 못 넣고 있어요. 자하랑 벤테케 선수가 골이 언제 터질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경기 맨유의 홈이고 지금 크리스탈 공격력 골 결정력으로는 골을 넣을 수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맨유도 확실한 공격에서의 피니셔가 없다는 게 걸려서 살짝 무승부도 생각을 해봤지만 그래도 홈에서의 맨유이기 때문에 맨유의 단통 승드립니다. 7번 경기 셰필드 대 레스터시티. 셰필드는 지난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리그 2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딘 앤더슨 골키퍼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맥골드릭, 빌리 샤프 선수, 지난 경기에서 골을 기록한 룬드스트럼 선수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아요. 하지만 지난 울버햄튼 첼시 상대로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레스터시티가 셰필드를 상대로 2부 리그의 한계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바디와 페레즈가 앞선 두 경기를 진행하면서 폼이 올라오는 것이 보이고 셰필드의 크로스에 의한 공격 진행, 단순한 패턴으로 레스터시티를 상대하기에는 버거워 보이고 2부 리그 승격팀이 1부 리그 팀을 상대로 홈에서 2연승을 올리기에는 무리로 보입니다. 배당 또한 셰필드의 패를 가리키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2무를 기록 중인 레스터시티가 승격팀 셰필드를 상대로 승리를 올릴 것이라고 봐서 셰필드의 단통 패해드립니다. 8번 경기 와포드 대 웨스트햄. 와포드는 개막 후 1득점도 못하면서 2연패를 기록 중이고 골 가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기력 자체가 좋지가 않아요. 반면에 웨스트햄은 시작은 맨시티한테 5대0으로 패배를 하면서 안 좋게 시작을 했지만 상승세인 브라이튼을 원정에서 만나 한 골을 기록하면서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게 좋은 점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 저는 치차리토 세바스티안 알레 공격 라인을 가지고 있는 웨스트햄의 승리가 더 기울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 배당 확인 결과 무승부가 나오지 않는 배당이 보여요. 그리고 최근 19년 5월 맞대결에서 4대1로 웨스트햄이 와포드 원정에서 승리를 따낸 것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역배지만 와포드의 단통 패드립니다. 9번 경기 울버햄튼 대 번리. 울버햄튼은 지난 맨유와의 경기에서 네베즈의 골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하며 선전을 했고 오늘 새벽 토리노 원정에서 3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라울 히메네스와 디오구 조타 선수가 골을 기록하면서 역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웨이 번리는 리그 개막 첫 경기 사우스햄튼을 3대0으로 이기면서 좀 놀라운 경기를 보여줬는데 결론적으로 골 넣은 상황들을 보면 사우스햄튼 수비 실책이 대부분이었어요.
전 경기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2대1로 패하면서 선전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어웨이 번니는 지난 시즌의 번니로 약간 돌아가는 모습이었어요. 이 경기 울버햄튼의 홈 경기이기도 하고 배당 또한 승과 무가 보이는 점, 공격진에서의 네임밸류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는 만큼 울버햄튼의 승에 기울지만 번니의 이번 시즌 기세가 만만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 울버햄튼이 경기들이 많아서 피로 누적이 경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울버햄튼의 승 그리고 무 투픽 드리겠습니다. 10번 경기 리버풀 대 아스날. 리버풀과 아스날 이번 시즌 1위와 2위의 싸움입니다. 마누라, 마네, 피르미누, 살라와 오페라, 오바메양, 페페, 라카제트 라인의 싸움으로 볼 수도 있죠. 리버풀은 공격진에 있어서 살라의 스피드와 확실한 골 결정력이 주 무기로 보이고 아스날은 오페라 라인이 생각보다 주무기 같은 생각은 들지가 않아요. 그만큼 폼이 좀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뉴캐슬을 상대로 1대0, 번리를 상대로 2대1로 간신히 승리를 챙기기는 하지만 팀 네임밸류에 어울리지 않는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아스날이에요. 지난 번리와의 경기를 보는데 프리미어리그인데 진짜 너무 재미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홈팀 리버풀은 빠른 템포의 공격 전개, 공격진의 확실한 마무리, 더군다나 경기장도 홈입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17년도부터 리버풀이 원정에서는 비기는 경기가 나오더라도 홈에서는 아스날을 상대로 3득점 이상 득점을 해주면서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리버풀의 단통승 드립니다. 11번 경기 포항 대 인천. 포항은 직전 경기 상무와의 경기에서 2대1로 패배를 했고 리그 순위가 9위까지 밀려났습니다. 포항은 골 결정력이 심각해 보였고 공격수 일류첸코 정말 최악의 결정력을 보여줬어요. 물론 골운이 안 따르는 것도 있었지만 적어도 용병 스트라이커라면 해결해줄 때는 해결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상대는 인천입니다. 인천은 전 경기 제주와 무승부를 기록했어요. 무승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경기력이었고 인천은 제주한테 패스하고 제주는 인천한테 패스를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경기를 보여주면서 정말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어찌됐든 이번 시즌 상대 전적 1승 1패로 대등하고 배당은 포항승을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 포항의 중원의 막내 형이라고 불리는 이수빈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결정을 하는 게 포항의 크나큰 누수로 보입니다. 현재 두 팀 다 골 결정력이 개쓰레기인 관계로 무승부를 가려고 했는데 이 경기가 누군가 뽀록이라도 한 골을 넣을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무 없이 승패 투픽 드리겠습니다. 12번 경기 제주 대 서울. 제주는 직전 경기 인천과의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고 그 경기에서 엄청난 쓰레기 같은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제주였습니다. 어웨이팀 서울은 지난 성남과의 경기에서 무기력하게 1대0으로 패배를 했죠. 페시치 선수가 부상 복귀했지만 아직 폼이 올라오지 않은 것 같고 서울이 지금 부상 선수가 많고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선수도 없어서 힘들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 제주 홈에서 4대2로 패배를 한 서울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 지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전 경기력으로 봤을 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력으로 볼 때 제주가 너무 못해요. 이변이 일어난다면 무승부로 보이고 그래도 저는 제주의 확실한 패배가 예상이 돼서 제주에 단통 패드리겠습니다. 13번 경기 본머스 대 맨시티. 본머스는 셰필드와 무승부 아스톤빌라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1승 1무로 리그 시작을 좋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맨시티죠. 지난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맨시티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토트넘이 잘 막아냈다고 봐야 되는 경기였어요. 결론적으로 토트넘이니까 막아낸 겁니다. 본머스는 절대 맨시티의 공세를 막아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더 이상의 분석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본머스에 패해드리겠습니다. 14번 경기 토트넘 대 뉴캐슬. 토트넘은 지난 맨시티와의 어웨이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선전을 했죠. 그리고 이번 뉴캐슬을 홈으로 불러들이면서 손흥민의 선발이 예상이 돼요. 토트넘의 공격진에 더 스피드 있는 공격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고 뉴캐슬의 수비 라인을 깨부시는 데는 충분해 보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 경기
역시 토트넘의 가뿐한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축구토토 30회차 최종 픽을 공유를 드렸는데 제가 공유드린 픽에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맨유, 리버풀, 토트넘 요 강팀 3팀 정도에서 고르셔서 역배를 추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너무 몰리는 경기들이 많아서 역배가 강팀들 경기 중에 한 경기 정도는 뜰 거라고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프로토로 토토하자 2회차 경기 조합 픽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경기로 배당률은 12.7배입니다. 배당률 좋은 경기들로 최대한 경기수를 줄여서 조합을 만드느라 좀 애를 먹었어요. 프로토 같이 가실 분들은 참조를 해주시고 한 달 4번의 기회 중에 한 번만 맞으면 그래도 축구 토토에 쓰는 금액의 부담을 줄여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적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굉장히 큰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 틀리더라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절대 고액 베팅 하지 마시고 5,000원, 만원 선으로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돈으로만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구토토 30회차와 프로토로 토토하자 2회차 모두 픽 공유 드렸고 여러분들 모두 좋은 픽 가져가셔서 적중하시길 기도하면서 이번 주 주말에도 낮에는 가족들과 함께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밤에는 맥주와 함께 축구 경기 보시면서 즐거운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